또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내 직접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시도지사가 확대해서 이 불법 행위 예방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고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2018년도에 또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이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서 이 정비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물류 창고 높이를 8m에서 10m로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물류 창고. 그리고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유예해 줬다. 그리고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을 허용했습니다. 2018년도 2월에 제도 개선안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 자동차 전기 공급 시설이죠. 이게 입지를 허용하고 이 버스 차고지에도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죠.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 요양병원 증축, 이걸 위해서 이제 형질 변경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한 노인 요양병원,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기존 건축물 이걸 이제 증축할 때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이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야영장 이 설치 주체를 확대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린벨트 보전 관리에 이 도움이 되는 시설인 야영장 요 이제 설치 주체를 공공기관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 이축 요건 이거를 이제 철거일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익사업에 따른 이축 요건 이 철거일을 건축법 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신고일로 아예 명시했다. 그리고 이제 장사시설의 수목장림 이것을 자연장지로 전환 설치하도록 허용했어요. 2018년 12월. 그래서 이제 허용 범위를 수목장림 이외에 수목형, 또 화초형, 잔디형, 수목장림형 이걸 이제 포함하는 이제 자연장지 이걸 이제 수목형이나 화초형이나 또 잔디형이나 수목장림형 이걸 전부 다 자연장지로 확대를 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온실이나 육묘 또 종묘 배양장 이 부분도 좀 설치 면적을 좀 제한하는 걸 다음은 201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한 제도 개선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뭐 이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대개 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70% 지금은 이제 많이 구역을 해지하고 한 점이 있어서 좀 퍼센티지는 줄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도 사유지가 뭐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이 제 개발제한구역이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으니까 끊임없는 민원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훼손되고 뭐 그런 이제 그래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특히 도시계획을 하시는 여러분들 개발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그린벨트들이 많이 용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과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이 생활 SOC 이런 생활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이 투자 확대 방안이라고 2019년도에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 이렇게 해서 국토부가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린벨트 내에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 이런 것들을 좀 설치하는데 규모를 좀 확대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가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공영 도시농업 농장 그러니까 공영 내지는 공공이죠. 공영 도시농업 농장 이게 이제 필요한 어떤 실습 교육장이라든가 화장실 또 주차장 이런 부대 시설 이런 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제도 개선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바이벌 게임 여러분 아시죠? 이게 2019년 5월 달에 이제 서바이벌 게임 시설의 설치 범위 이런 것을
설치 자격을 이제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그리고 시설 폐지 시 즉시 원상 회복하도록 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됐고, 또 야영장 이 부대 시설 종류와 규모, 이 부분도 이제 관리실이라든가 이 공동 취사장, 이 부대 시설, 그리고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환원 기간 연장에 따른 세부 내용, 이런 부분도 좀, 그래서 환원 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는 불가피한 경우, 이거를 이제 천재지변이나 매장 그 문화재 조사 어떤 그런 경우로 좀 정했고, 또 생활체육시설 그 심의를 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을 쓰고 시 이 설치 간소화를 했다는 거죠. 이제 시군구 그러니까 도시 심의에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에 편입되어서 철거되는 그 어떤 상당의 어떤 이전 설치 허용 이런 부분, 또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정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축을 한다든가 이주단지 조성에 적용되는 규정, 이걸 좀 명확히 해서 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그 혼란을 좀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 주요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내용의 부분에서 그린벨트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이 도시용지 부족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지역, 또 집단 취락, 그리고 소규모 단절 토지, 이 소규모 단절 토지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을 말합니다. 더 이상 뭐 그린벨트로서 가치가 없죠. 3만 제곱미터 이하에 이미 요거만 그린벨트 남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경계선 관통대지, 이거는 이제 경계선에서 이제 한데 관통대지, 이런 부분은 이제 뭐 1,000제곱미터 이하,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하도록 이 그린벨트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해제 지침, 이거는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관련된 어떤 해제 요건으로서, 첫째 해제 총량, 두 번째는 사업의 공익성, 세 번째는 공영개발, 네 번째는 환경평가 등급, 이런 것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살펴보면, 그 해제 총량은 그 1차가 1999년, 2차가 2008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 1차 제도와 1차와 2차 제도 개선에 따라서 권역별 이 광역도시 계획의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설정을 했거든요. 이 지침 2-1 규정에 보면. 그리고 사업의 공익성, 이 부분도 이제 공공주택 건설, 그러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주택이죠. 공공주택 건설이나 사회복지사업, 또 산업단지 조성, 이런 공익 목적의 어떤 개발 수요, 그럴 경우에만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또 지침 3-4-1, 그리고 이제 공영개발 부분, 그린벨트 해제 후에 난개발 방지, 또 집가 상승으로 인해서 우발 어떤 그 소위 이익환수, 이런 불로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은 SPC에 일부 투자한다. 이런 SPC에만 일부 투자해서, 물론 3분의 2 미만, 이런 출자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환경평가 등급,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적성평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 환경평가 결과 요 이제 3에서 5등급지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그 그린벨트 내 토지의 환경적 평가를 그 가치를 평가해서 보전 가치가 높고 낮음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를 1에서 5등급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래서 해제 기준 면적을 난개발 방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 용이성 등을 감안해서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원칙이고, 다만 기존 C가지동과 결합해서 개발하거나 또 여가 이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C가지 인접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미만도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제 공원 녹지 확보, 이 부분, 그러니까 친환경적 개발 유도를 위해서 그 주택단지는 20% 이상, 기타 목적은 15% 이상, 이런 공원 녹지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 이거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든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 공공주택이죠. 공동주택 건설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 비율 35%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물론 이제 임대주택 건설 용지가 최초 공급일 이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주택 건설 용지로 변경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 용지를 확보하는 거. 그래서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나 도시 이 지원 시설 용지 요 조성할 경우는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전용단지 조성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이렇게 이 절차를 한번 쭉 보시면, 우선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죠. 그건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쭉 나와요. 그런 절차가. 그래서 기초조사 이게 한 3개월. 물론 그 인구, 경제, 사회, 문화역, 교통, 환경, 토지 이용, 이 도시관리계획에 수립하는 다 요소들이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다 기초조사를 해요. 이게 약 3개월 소요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 협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그린벨트 부분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이발하는 절차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이제 시군구와 국토부 협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해제 대상 지역 또는 사업계획 이런 적절성, 또 해순지 복구 계획 이런 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주민 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 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주민 의견 청취에 대한 14일 이상 도시관리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런 공람 공고를 해서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 청취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30일 정도 소요하죠. 30일. 그리고 이제 관계부서 협의하고, 뭐 이거는 당연히 뭐 도시, 주택, 뭐 신도시, 문화재, 농업, 산림, 보건, 환경, 교통, 도로, 하천 이런 각 관계부서 다 검토하죠.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리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경계선을 설정하거나 사업계획 이런 또 해제 적정성 여부 이런 걸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 고시하는 이런 다만 이제 집단 취락 그 소규모 단절 토지 또 경계선 관통대지 이런 거에 해제는 시도지사가 결정하고 간부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라든가 해제 취락지구 지정 기준 이걸 한번 잠깐 여러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